그냥 공습도 아니고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 완전히 풀지 않으면 초토화시켜버리겠다.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. 네.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걸 현실로 옮길 거라고 보십니까?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이제 뭐 하루 정도 남았고요. 내일 오전 9시가 거의 48시간이 이제 끝나는 시간인데 뭐 지금 물밑에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오만이나 아니면 다른 중동 국가들이 이제 최악의 사태,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를 폐쇄 혹은 뭐 발전소를 전부 다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상 이란의 이제 전기 공급이 다 중단된다는 얘기고요. 산업시설, 뭐 의료시설 모든 것들을 이제 가동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눈에는 눈, 이에는 이 걸프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전력시설이라든지 정유시설, 그다음에 담소화 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이제 반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. 만약에 휴전 그다음에 이 좀 최악의 사태로 가는 걸 막기 위한 중재 노력이 실패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최후 통첩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한 9시 정도 됩니다. 근데 이 시간이 실제 미국에 있는 그 해병대인가요? 해병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하는 그 시간이랑 유사하다면서요? 비슷하다지만은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해병대 도착하기 전에 중재를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. 누군가 일어나서. 그렇지 않으면 발전소를 공격한다 하는 거는 정말로 이 핵무기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요. 방사능 낮지만 피폭만 안 되지. 나머지는 순식간에 뭐 그 암흑 도시가 되잖아요. 그거는 일상생활부터 산업 경제적인 시설, 그다음에 지금 이란 그 제일 중요한 게 미사일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드론 이런 거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마비된다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노리는 거는 이 반전 여론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이 도저히 못 살겠다 빨리 전쟁 끝내라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이란이라는 그 나라의 특성을 알면 이슬람이 그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전 의지를 계속 굽힐 수가 없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확전하는 만약 발전소를 공격한다. 이거는 민간 시설까지 공격한다는 여론이 확 퍼지면은 미국이 또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 엄청난 부담이 많아요. 사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. 그러나 최대로 전력을 집중하고 있잖아요. 지금 하겠다는 뭐 섬을 공격하겠다, 호르무즈해협을 공격하겠다 그러는데 섬을 상륙하려면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해야 되잖아요. 통과할 때 엄청나게 노력이 필요해요. 전쟁 노력이. 거기에는 그야말로 쏟아붓다시피 해서 거의 수천 킬로 되는 그 해안선 배치된 지하시설이나 그다음에 뭐 동굴 그다음에 미사일 기지를 파괴해야 돼요. 그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머릿속 시나리오가 매번 발언이 좀 바뀌다 보니까 군사작전 축소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러면 초토화시킨다는 거는 지상군까지 집어넣겠다는 건가요? 어떻게 봐야 돼요? 지상군 투입도 생각을 하고 있죠. 뭐 여기서 뭐 정규군은 아닌 것 같고요. 일단 해병대,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해병대가 곧 한 2,500명이 지금 도착할 예정이고,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 중인 뭐 중원 파견할 수 있는 병력을 준비 중이다 하고 있는데 아마 5,000명 이상 정도 또 병력이 추가적으로 파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두 가지로 보실 수 있겠어요.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빨리 봉쇄를 해제해라, 개방해라는 건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몇 가지 없습니다. 첫 번째 수단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발전소 시설을 그럼 공격하겠다. 그러니까 48시간 내에 빨리 열어라는 것이고요.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. 그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2,500명이 이제 곧 도착할 거고 추가적으로 병력이 더 들어오면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의심하는 것은 하르그 섬.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이죠. 상당히 이제 접근하기도 어려운 섬이에요.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이란의 90% 이상의 오일을 원유를 수출하는 수출 터미널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이 봉쇄를 하거나 점령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된 걸 해제해주면 우리도 이걸 풀어주겠다. 그러니까 안 풀어주면 우리도 이걸 더 이상 안 풀어주니까 하르그 섬 인질 작전인가요? 그렇죠. 하르그 섬을 인질로 해서 이란도 원유 수출을 하나도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작전이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이 너무나 위험하다.
예. 일단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저 안쪽까지 페르시아만 제일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고 예. 그다음에 이란 영토랑 되게 가깝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란이 이 섬을 공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. 저희 관련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하르그섬 위치가 이렇게 들어가기까지 좀 깊숙이 좀 있는 네, 그런 제일 안쪽에 위치죠. 있습니다. 호르무즈 예. 해협 제일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예. 그리고 계속 그 섬을 지키는 것도 힘듭니다. 왜냐하면 영토에서 이란 영토에서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런 이란 해변가에 있는 해병수비대나 다른 부대들이 그 섬을 공격하기가 쉽단 말이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 홍해 저 안쪽까지 홍해가 아니죠. 저 호르무즈 해협 저 안쪽까지 들어갑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은 너무나 위험한 작전인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 중이라는 얘기가 많아요. 네. 지금 이란이 미국이 만약에 뭐 그 하르그라든지 이런 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이 호르무즈 해협 완전히 봉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. 그런데 사실 뭐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거기를 공격하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. 저희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?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죠. 호르무즈를 봉쇄하면 지금 봉쇄를 풀라는 입장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작전을 하다가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어요. 네. 호르무즈 해협 가장 좁은 데는 평균 수위가 56m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럼 대형 유조선 이런 것들은 높이가 막 30m 정도 된다고. 그게 거기에 깔아앉았어요. 공격받아서. 그러면은 오픈하려고 호르무즈를 해제하려고도 안 돼요. 그걸 상선을 드러내야 되거든. 드러내지 않으면 함정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. 이게 자동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뭐 전투가 벌어질 거 예상하고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하르그섬을 들어간다는 거는 엄청난 손실이 크다. 그러다가 전투 상황이 벌어지면 오도 가도 못한다. 군함의 이 패선들로 인하여 함정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. 그러면 들어가면서 보면은 그 수많은 지하 함정, 지하 대피호 이런 데서 툭툭 튀어나온다고 지금 고속 함정들이. 그래서 그 뭐 거의 게릴라전 식으로.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군함도 피곤해요. 정말 다 방어할 수 없고.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하면서도 이란은 아니 내 편에 서는 나라는 다 통과시킬 거야. 예. 이렇게 나오면 뭐 이건 미국이 할 말이 없는 거죠. 봉쇄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여러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뭐 이란하고 협상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. 나는 통과시켜줘라. 나는 너희들을 그 피한 적이 없다. 이렇게 지금 협상하면은 미국이 정말 오도갈 데 없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이 이란으로 오히려 나 충분히 협조하겠다. 예. 미국에 협조하는 것보다 그런 양상 이상은 양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. 네.